그 레이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보죠. 자, 레이어를 먼저 만들어 보죠. 레이어. 중심선이 있겠고, 그 다음에 외형선이 있겠고, 여기서는 크게 두 개밖에 없네요. 색상도 중심선 빨간색, 선 모양 센터, 외형선은 노란색만 이렇게 지정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만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레이어 두 개 만들어 보시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중심선입니다. 항상 중심선을 먼저 계획하시면 돼요. 라인, 선을 이와 같이 길게 그립니다. 다시 한번 선을 길게 그립니다. 그 다음 복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옵셋 64mm, 그 다음 옵셋 72mm. 자, 선택하고 레이어를 중심선으로 이렇게 바꾸시고, 그 다음에 선의 모양이 조금 커요. 그러니까 LT 스케일로 0.3으로 줄입니다. 라인 타입 스케일, LT 스케일 0.3. 그러면 선의 모양이 적당해졌습니다. 그 다음 선이 이제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51도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49도입니다. 아쉽게도 얘는 상대 극좌표를 써야 돼요. 라인, 선의 길이는 얼마인지는 잘 모릅니다. 80에 16을 더하니까 96, 96에 3mm 더하니까 100이네요. 네, 100만큼 51도 방향으로, 다시 한번 100만큼 100도 방향으로. 자, 이렇게 선이 그려지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매치 프로퍼티스로 선을 그려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원을 그려봅시다. 서클, 반지름 32, 다시 서클, 반지름 46점이죠. 46.4. 그 다음 서클, 반지름 10.4, 다시 한번 반지름 20. 자, 이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수평선이기 때문에 이걸 탄젠트에서 이렇게 탄젠트로 그리셔도 되고, 혹은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나 혹은 교차점에서 교차점으로 그리셔도 되지만 옵셋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옵셋 하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트림, 여기 있는 세로선 있죠? 세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잘라내시면 쉽고 빠르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네요. 그 다음 이 부분은 TTR입니다. 서클 TTR 접하고 32, 다시 TTR. 자, 경계가 여기 접하고 여기 접하죠? 이만큼이 삭제되는 겁니다. 트림, 이 큰 원 접하고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하고, 큰 원 접하고 접하고, 그럼 여기를 잘라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마지막으로 트림으로 선 정리하면 이 아랫부분은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반지름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얼마나 봤더니 반지름 80이네요. 서클, 반지름 80. 그리고 선이 너무 복잡한 듯 하니 적당히 중심선도 정리를 해야 되겠군요. 자, 옵셋 4mm. 트림으로 필요 없는 중심선을 제가 이렇게 제거해 봤습니다. 여기 깨끗하게 정리됐고요. 옵셋 4mm. 여기도 자, 선을 옵셋한 다음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 정리가 깔끔하게 됐군요. 다시 반지름 7.2, 반지름 16. 자, 역시 마찬가지로 4mm 옵셋 트림. 그러면 이렇게 선이 깨끗하게 정리됐고요. 지금 같은 경우가 바로 옵셋을 쓰는 겁니다. 옵셋 7.2 이렇게요. 다시 옵셋 16. 역시 중심선을 기준으로 네, 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선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나머지는 매치 프로퍼틱스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시죠. 이 부분은 서클의 TTR입니다.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6 트림으로 잘라내고, 자, 이 부분은 탄젠트에서 탄젠트입니다. 오해하기 딱 좋은데 여기가 접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접하는 겁니다. 이 위에 선이 접하고 여기 접하는 겁니다. 라인 탄젠트에서 다시 한번 탄젠트로, 다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그러면 도면이 완성됐습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레이어를 보시면 여기 재밌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여기 컬러, 라인 타입, 라인 웨이트까지 했을 겁니다. 레이어를 만들고 색상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선의 모양을 만들고 선의 굵기를 지정했습니다. 자, 확대를 해서 보시면 바로 이 부분이 있습니다. 플롯 부분이 있습니다. 플롯. 여기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X 표시 뜨는 거 보이시나요? 조금만 더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X 표시 보이는 거 보이시죠? 바로 얘가 뭐냐면은 출력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한번 누르면 해제가 됩니다. 출력하지 않습니다. 출력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할 때 이렇게 놓으면은 이 레이어는 출력되지 않는 거죠. 가급적이면 얘는 손대지 않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이 뒷부분은 특별한 내용은 없고 여기 온, 프리즈, 락 이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제가 쉽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온, 그러니까 오프가 있고 온이 되겠죠. 온, 프리즈, 소, 락, 언락 이렇게 됩니다. 가시성,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작업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오프하면 앞에 있는 대로 오프하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여요. 프리즈에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락하면 눈에 보입니다. 오프하면요 신기하게 작업이 돼요. 프리즈하면 작업이 되지 않습니다. 락해도 작업이 되지 않아요. 차이가 이겁니다. 눈에 보이냐? 작업은 되냐? 이 두 가지입니다. 간단해요? 간단해요? 눈에 보여? 안 보여? 작업 돼? 안 돼? 이겁니다. 오프라는 얘기는 이거예요. 불을 끈다는 얘기입니다. 온은 불을 켠다는 얘기입니다. 레이어에 불을 끄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보이겠죠. 안 보이는데 신기하게 작업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이 밤 10시라고 생각해 보시죠. 밤 10시인데 제가 형광등을 껐어요. 당연히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겠죠. 근데 못 돌아다니나요? 돌아다닐 수 있죠. 그죠? 그게 온오프의 개념입니다. 오프했다는 얘기는 밤에 형광등을 껐다는 얘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돌아다닐 수는 있잖아요. 작업이 된다는 뜻입니다. 프리즈는 이 단어 모르면 간첩이에요. 이 단어 모르면 간첩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겨울왕국 있죠. 다 알죠. 겨울왕국 원제가 포리진이죠. 똑같은 단어예요. 동사 명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포리진은 명사고 얘는 동사고. 이해되시나요? 얼리다란 뜻이에요. 얼리다란 뜻입니다. 레이어를 얼려버렸습니다. 그럼 작업이 될까요? 안 되겠죠. 눈에도 안 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sow가 해동시키다란 뜻입니다. 해동시키다. sow. 그러니까 얼리고 해동시키고 레이어를 얼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작업도 안 되고. 그럼 뭘 써야 되는 거예요? 온오프를 써야 됩니까? 프리즈 sow를 써야 됩니까? 프리즈를 써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눈에 보이지 않을 거야. 나 이거 잠깐 필요 없어. 그런 얘기는 결국 뭐예요? 작업하지 않을 거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락과 언락은 잠그는 겁니다. 딱 잠그는 거예요. 잠그는 겁니다. 레이어를 잠그는 겁니다. 레이어를 잠갔더니 눈에는 보여요. 근데 작업은 안 돼요. 차이점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해볼 겁니다. 자, 보시죠. 온오프입니다. 껐어요. 중심선 다 감춰진 거 보이시나요? 켰습니다. 중심선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프리즈, 중심선 감춰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so, 다시 보이는 거 보이시죠? 자,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여기서 차이 나요. 현재 지금 작업 레이어가 외형선입니다. 프리즈를 하면 이런 메시지가 떠요. 더 커런트 레이어 작업, 그러니까 커런트가 작업하다라는 얘기죠. 현재 레이어가 will be turn off. 아마도 turn off, 오프 될 겁니다. 꺼질 겁니다. What do you want to do? 뭐예요? 어떤 거 하실까요? 이런 뜻이죠. 여기 turn the current layer off. 현재 레이어를 끄세요. Keep the current layer on. 현재 레이어 켜주세요. 이거 끈다는 얘기죠. 현재 레이어가 꺼진 거 보이시나요? 제가 여기다 서클을 그려볼까요? 자요. 서클. 뭔가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작업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되죠. 레이어 켜봅니다. 원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꺼지는데 눈에 안 보이는데 작업이 된다고. 작업이 됐잖아요. 그죠? 네, 이게 온오프입니다. 그런데 프리즈는 보세요. 프리즈는 이렇게 됩니다. This layer, 이 레이어는 cannot be frozen. 동결시킬 수 없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it is the current layer. 현재 작업하는 레이어입니다. 현재 작업하는 레이어를 레이어를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동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이렇게 보시죠. 우리 요즘 연구 많이 하는 것 중에 냉동인간? 동결시키는 거니까 똑같은 걸로 한번 해보시죠. 내 스스로 나를 냉동인간으로 만들 수 있나요? 누군가 나를 냉동인간으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 얘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내 스스로 냉동인간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나 스스로 얼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레이어는 이렇게 프리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프리즈된 거 보이시죠? 네. 현재 레이어는 프리즈가 안 됩니다. 작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자, 락입니다. 잠그다. 여기 약간 좀 어둡게 변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약간 어둡게 됩니다. 약간 어둡게 돼요. 그리는 건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는데 작업이 안 돼요. 작업이. 자, 한번 해보시죠. 리밋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리밋이요.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자, 리밋. 그러면 뭐냐면
여기 로우, 레프트 코너, 왼쪽 아래죠. 0,0,0이랍니다. 절대좌표 0,0이고요. 여기서 엔터를 치게 되면 어퍼 라이트 코너, 즉 사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바로 요 점, 로우 레프트 코너, 어퍼 라이트 코너 이렇게 두 개의 점을 입력하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보니까 420이 297이랍니다. 저런 숫자가 있다는 것만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나머지 반대점들, 여기 점과 여기 점이 알아서 계산이 돼요. 리밋이란 얘기는 도면의 영역을 설정하는 명령어입니다. 도면 영역을 설정하는 명령어예요. 안 써요. 쓸 일이 없어요, 사실상. 근데 이게 나중에 언제 나오냐면, 이 아래 보면 모델 스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레이아웃이라는 거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출력할 때 나옵니다. 출력할 때 나와요. 단지 그냥 이렇게만 외워두시면 돼요. 리밋이라는 명령어가 있고 도면의 영역을 설정하는 명령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엔터 치시면 됩니다. 이걸로 끝.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리미트 보시면 여기 온, 오프밖에 없어요. 지금 오프 되어 있는데 온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서클 원이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원이 쭉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어느 순간 안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안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쭉 가다가 어느 순간 안 그려집니다. 딱 요만큼이에요. 0,0에 420이 297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안 그려집니다. 여기 그려지는데 이렇게요. 라인. 자, 안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도면의 영역을 지정해 놔가지고 작업하는 영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게 리밋이에요. 그런데 리밋을 오프하게 되면 그려집니다. 이렇게. 영역 바깥으로도 얼마든지 그려져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 사각형은 굳이 그릴 필요 없고 그냥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밋을 오프해 두시면 됩니다. 이 리밋은 도면의 영역을 지정하는 명령어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쓰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도면의 크기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혹시 A3, A4, B4, B5 종이 크기들 들어보셨나요? 지금 제가 제일 많이 쓰는 4개를 적어봤는데요. 어떤가요? 들어보셨나요? 자, 특히 B4, B5는 어디다 쓸까요? A4, A3는 뭘까요? A3하고, 그러니까 A4하고 B4하고 차이가 뭘까요? 크기는 당연히 차이 납니다. 그죠? 정확하게 뭐가 차이가 날까요? B계열은 인쇄용 종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B0 같은 거 신문 크기예요. 여러분들 그 전지 있죠? 전지가 B0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전지 주세요. B0입니다. 그게 B0예요. 설계용지는 A로 갑니다. A 계열의 종이가 설계용지고 B 계열의 종이는 인쇄용 종이입니다. 차이점 이해되셨나요? 우리는 적어도 A 계열의 크기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설계자잖아요. 설계자니까 당연히 도면의 크기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보시죠. 제가 적어 드릴 테니까 외워보세요. A0가 제일 큽니다. A1, A2, A4 여기까지요. 물론 A5가 있는데 안 써요. 쓸 일 없습니다. A0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종이가 이렇게 있죠. 그죠? 종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설계는 이렇게 가로로 합니다. 이렇게 세로로 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다 이렇게 가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를 쓸 때 가로, 세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때때로는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세요. 뭐 틀렸다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근데 기본 상식적인 거 보면 도면은 이렇게 가로로 놓고 가로, 세로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이해되셨죠? A4 사이즈만, 이 A4 사이즈만 이게 가능해요. 이렇게 놓는 걸 허락합니다. A4 사이즈는 이렇게 설계하는 걸 허용하고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다 이거 이렇게 그리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자, A0입니다. A0가 크기가 이렇게 됩니다. 1189mm에 841mm입니다. 자, 한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A0와 A1의 크기 차이가 있겠죠. 그죠? 딱 절반입니다. 이렇게 해서 절반 접으면 이게 A0, A1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딱 절반 접으면 돼요. 이렇게 있는 걸 딱 절반 접습니다. 그럼 가로를 절반 접죠. 그죠? 가로를 절반 접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더 길어지죠. 이렇게 됩니다. 종이가. 그러니까 A1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이 841이 앞으로 갑니다. 절반 접었으니까 841이 앞으로 내려오고 얘는 2분의 1 합니다. 이렇게요. 841에 594. 그럼 A2는 594에 420. A3는 420에 297. A4는 297에 210.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시죠. A0를 외우시면 돼요. 1189에 841mm. 절반 접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게 앞으로, 앞에 있는 것은 2분의 1에서 뒤로 가게 되는 거죠. 앞으로 가고 2분의 1, 앞으로 가고 2분의 1, 앞으로 가고 2분의 1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많은 것 중에 하나만 외우면 되겠네요. 그죠? 하나만 외우면 나머지는 저절로 외워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걸 외우시면 돼요. A0를 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841mm에 1189 이렇게요. 841에 1189 이렇게 전화번호로 외우시면 외우기가 아주 쉽습니다. 음률이라 그러죠? 음률이 잘 맞아요. 841에 1189 외우기 많이 쉽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실업계 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때 고등학생 때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우리 때는 이제 저희 때는 일명 라떼는 휴대폰이 없었죠. 다 집 전화번호를 외우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니네들이 좋아하는 그분의 전화번호 다 외워라 그러고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이제 우리 선생님이 좀 특이하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그렇게 배웠더라고요. 대학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같은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 다른 실업계 고등학교 애들도 오잖아요. 걔네들도 그렇게 배웠더라고요. 시험 나갔는데 교수님들한테 그렇게 배웠다 그러더라고요. 누군가가 이제 그걸 퍼뜨린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건 전화번호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분의 전화번호. 이해되시죠? 네, 841에 1189. 안 잊어버릴 겁니다. 쓸 때는 1189, 841mm. 자, 이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용지는 뭘까요?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얘가 딱 생각날 겁니다. 왜 생각나죠? 아까 리밋이요, 리밋. 어퍼 라이트 코너에 뭐라고 돼 있던가요? 420에 297이었죠. 네, A3 사이즈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실제로는 이렇게 두 개를 많이 써요. A2하고 A3를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현장 규모가 얼마나 크냐. 예를 들어서 유조선을 설계를 할 겁니다. 굉장히 크잖아요. A3에 채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런 경우는 A0에 써야 합니다. 일반 이제 실내 건축 같은 경우, 인테리어죠. 인테리어는
A3면 충분해요. 일반 그냥 조그만 단독주택 있잖아요. 이런 것들 A3면 충분합니다. 역시 라떼는 옛날에는 A2를 다 A2 용지를 기본 용지로 썼습니다. 저 시험 볼 때요, A2 용지에다 시험 봤습니다. A2 용지에다가 도면 그려가지고, 그리고 제출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다 A3 쓰고 있더라고요. 저도 A3 쓰고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하면서 왜 A2로 넘어왔지라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러고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거죠.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플로터라는 플로터라는 거 아시나요? 플로터. A0가 출력되는 프린터. 플로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프린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디까지 출력되던가요? A3까지밖에 출력 안 돼요. 그죠? A3입니다. A3가 최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도면은 A2도 있고 A1도 있고 A0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A1, A0는 어디서 출력하죠? 그게 플로터예요. 이해되시죠? 네. PLO, TTER, 플로터라고 하고 실제로 CAD 명령이 플롯입니다. 출력하기 명령어가 플롯이에요. 옛날에는 플로터도 비쌌고 프린터도 비쌌습니다. 옛날에는 그 펜플롯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잉크 들어가는 자리 있잖아요. 잉크젯 들어가는 자리에 펜이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12개. 좀 좋은 건 12개, 싼 건 6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펜이 이렇게 들어가요. 펜이 딱 와서 이렇게 출력 쭉 하고 쓱 들어가고 다시 펜이 바뀌어서 이렇게 출력하고 그랬었습니다. 그건 이제 펜플롯이라고 하는 거고 요즘은 다 잉크젯으로 출력을 해요. 잉크젯 플로터입니다. 저 플로터가 얼마 할까요?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한 10년, 15년 일하고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기분 좋죠. 내가 여기다 플로터 하나 플로터를 쓸 거야. 난 프린터 안 쓰고 플로터 쓸 거야. 제네시스 하나 여기 놀고 있는 거예요. 남학생들은 대충 금액이 딱 올 거예요. 한 4천, 5천 해요. 근데 그것도 그게 이제 조금 좋은 거고 정말 좋은 거 쓰고 싶어요. 억대를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길거리 다니다 보면 실사 출력하는 거 있죠. 현수막 실사 출력하는 거. 그게 이제 플로터거든요. 그런 게 억대가 넘어가요. 우리가 사용하는 프린터들, 그러니까 플로터들 한 1000, 2000 정도면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경차, 소형차 정도 하는 여기 딱 서 있다고 놀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비싸요.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 어디 해요. 10년 된 거 있잖아요. 중고. 그게 한 500, 600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잉크젯 프린터 A3 되는 거 얼마 할까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그 서울에 그 용산 있잖아요. 엄청 그때 막 생겼거든요. 저 용산에서 알바했어요. 그래서 그때 도매상가 루트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이제 형님 그러는데 전화해가지고 형님 나 저 프린터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알았어. 그러고 그냥 보내줘요. 원가에 보내주세요. 저희 집에 레이저 프린터, A4 레이저 프린터가 있어요. A4 레이저 프린터요. 얼마에 가져왔냐면 13만 원에 가져왔어요. 제가 잉크젯 프린터 산다 그러면 한 15만 원이면 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3 되는 잉크젯 프린터 산다 그러면 한 그러니까 18만 원 정도면 살 거예요. 그러니까 플로터 쓰시겠습니까? 프린터 쓰시겠습니까? 당연히 프린터 써야죠. 더욱이 현장 나가잖아요. 그죠? 현장 나가면요, 컨테이너에서 살아요. 컨테이너에서 설계하고. 그럼 거기다 플로터 둘 건가요? 프린터 둘 건가요? 당연히 프린터 둬야죠. 그죠? 근데 더 쉽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복사기 아시죠? 사무용 기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복사기가 요즘 되게 좋아졌어요. 랜선 딱 꽂아서 쓰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복사기 뭐까지 나오나?
A3까지 나오죠. 네, 복사기에다 출력하는 거예요. 그럼 굳이 잉크젯 프린터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어요.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요, 복사기에다 출력해서 썼습니다. 심지어 제가 다니던 회사 공장이었는데요, 제법 규모가 있는 공장이었는데 거기도 프린터도 없었고요, 플로터도 없었습니다. 그냥 복사기에다가 다 출력해서 쓰는 겁니다. 그게 싸거든요. 심지어 복사기가 메모리가 커요. 프린터보다 메모리가 더 커요. 생각해 보시죠. 거의 열전사 방식이니까 거의 레이저잖아요. 그죠? 출력, 그러면 조금 있으면 위잉 그러고 나오잖아요. A3가. 레이저 프린터 A3 되는 건 비싸거든요. 근데 복사기에다 쓰면 싸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진행이 그렇게 되어 온 거예요. 프린터가 싸지고, 그 다음에, 성능이 좋아지니까 굳이 플로터를 쓸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복사기에다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A2에서 A3로 바뀐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A3에다가 설계를 할 겁니다. 현장에 갔어요. 이제 친구가 불러서 현장에 갔습니다. 나 여기다 식당 할 건데, 혹은 나 여기 옷가게 할 건데 네가 인테리어 좀 해줘. 그러면 이제 현장에 크기를 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그거 뭐라고 하냐면 실측한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유하는 건 그거예요. 최소 현장에 3번은 가야 돼요. 최소 3번은 가야 돼요. 언제요? 실측할 때. 공사할 때. 그 다음에 영업 시작하기 전에. 이해되시나요? 마지막에 이렇게 가고 딱 들어오고 오픈하기 직전이 있어요. 오픈하기 전에. 그때 가보셔야 돼요. 최소 3번은 가셔야 돼요. 현장에. 최소. 실측하러 간다 그러면 같이 가자고 하세요. 가서 실측하는데 뭐 줄자도 좀 잡아주고 그러면 더 좋습니다. 현장을 알아야 설계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틈이 나면 현장에 가세요. 현장에 자꾸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설계를 할 때요, 시공 순서대로 설계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시공 순서대로 설계를 해요. 우리 시공 모르잖아요. 어떻게 시공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막한 거죠. 나중에 이제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이렇게 도면을 그릴 건데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시공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라고 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PPT로 보여드릴 겁니다. 시공 이렇게 해요 라고. 현장 가서 자꾸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현장에 있는 인테리어 회사 직원들이랑 종종 얘기를 해요. 예전에 제가 근무했던 회사도 그렇고. 여러분들 만약에 입사한 다음에 현장 가면 뭐부터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입사를 했어요. 지금 이 상태로 입사했어요. 우리 현장 좀 가자 그러고 가요. 그럼 뭐부터 할 것 같습니까? 청소요. 현장 청소요.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타카 쓸 수도 없어요. 다쳐요. 저도 타카를 못 쓰게 해요. 사람들이 이건 어쨌든 우리가 이제 A3에다가 설계를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실측을 했어요. 나가서 실측을 했더니 크기가 8000에 6500입니다. 다시 말하면 8m에 6.5m 매장이 8m에 6.5m입니다. 자, A3에 얼마나 크기로 그려야 되죠? 우리 이거 축척이라고 얘기해요. 자, 지금 보시는 게 스케일자입니다. 이게 스케일자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네요. 이쪽이 1대1 또는 1대100 1대10이 돼요. 여기가 1대2 1대3 1대4 1대5 1대6 이렇게 됩니다. 얘를
이렇게 대고서 손으로 그리면 돼요. 그러면 축척에 맞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사람들은 이 스케일자를 기본으로 들고 다니고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나 실내건축 기능사 시험 볼 때 이 스케일자를 들고 들어갑니다. 길이를 측정해서 이렇게 치수 안 나와 있는 건 이렇게 자로 재서 쓰거든요. 현장 가서도 이거는 30cm짜리지만 15cm짜리가 있어요. 여기 팔에다 이렇게 꽂아놓고 씁니다. 연필 하나, 그 다음에 스케일자 하나 이렇게 꽂아놓고 써요.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설계를 하는데 바로 이런 거죠. 지금처럼. 얼마일까요? 축척이 얼마일까요? 이걸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설계자잖아요. 그죠? 그럼 축척이 얼마인지. 자, 보세요. 축척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실물에 곱하기 2배를 합니다. 그리고 종이로 나누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내가 측정한, 실측한 실물 있죠? 실물에 2배를 합니다. 왜 2배를 하냐면 여백이 필요합니다. 도면에 여백이 필요해요. 딱 도면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치수도 들어가고 표제란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도면 테두리도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얘네들이 들어가야 할 여백 2배가 필요합니다. 꼭 2배, 3배 하면 안 되나요? 3배? 돼요. 뭐 1.5배? 돼요. 근데 써보니까 2배가 제일 타이트하게 떨어지더라. 이거죠. 3배는 너무 많이 남고 2.5배 많이 남고 2배 아주 타이트하게 떨어지는 거죠. 이런 걸 이제 경험치라고 합니다. 지금 이건 경험치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뭐라고 배웠냐면, 야, 대학교 가면 배워. 이 축척 계산하는 이거를 대학교 가면 배운대요. 대학 갔어요. 근데 뭐라 그런 줄 아세요? 현장 나가면 배워. 현장 갔어요. 팀장님이 이렇게 불러요. 야, 일로 와봐. 계산해봐. 모르겠는데. 너 학교에서 못 배웠는데. 학교에서 실무 나가면 배운다는데요. 실무에서는 학교에서 못 배웠는데. 팀장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팀장님이요, 그 위에 팀장님한테 이렇게 배운 거고, 그 위에 팀장님도 그 위에 팀장님한테 이렇게 배운 거예요. 이런 걸 경험치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보세요. 가로는 가로끼리, 세로는 세로끼리. 자, 8,000 곱하기 2 나누기 420. 자, 다시 6,500 곱하기 2 나누기 297. 자, 보시죠. 8,000에 곱하기 2 나누기 420. 대략 38 나오네요. 자, 6,500 곱하기 2 나누기 297. 43 나오네요. 서로 비율이 다르죠? 비율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로, 세로 따로 계산한 겁니다. 이 중에 작은 걸 버리는 겁니다. 작은 걸 버리는 거죠. 왜요? 작은 걸 선택하면 큰 게 도면 밖으로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작은 걸 버리는 겁니다. 큰 쪽에다 맞추는 거예요. 네, 얘는 버리는 겁니다. 얘가 기준인 거죠. 그러면 도면이 1:43입니다. 맞나요? 아니요. 43이란 축척은 안 써요. 43 축척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축척은 전부 다 0으로 떨어집니다. 전부 다 0으로 떨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40을 쓰던가 50을 쓰던가.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설계를 할 때 짜투리 안 남겨요. 다 0으로 떨어뜨립니다. 이해되시죠?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척은 다 0으로 씁니다. 뒤에 끝에가 다 0이에요. 그러니까 43이 아니고 40이거나 50이거나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설계자의 재량이 들어가는 거죠.
어떤 거 쓰면 좋을까요? 50? 네, 50 쓰시면 돼요. 40이요? 네, 40 쓰시면 돼요. 판단 못 하겠는데요. 이제 팀장님한테 가는 거죠. 팀장님, 이거 계산해 보니까 40이나 50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될 것 같은데 어떤 거 쓰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팀장님, 축척 계산이 잘 안 되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팀장님 되게 바쁘죠? 그러니까 선택지를 들고 가는 거예요. 선택지를 들고 가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이건데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거 써.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선택지가 없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본인이 하던 일 딱 내려놓고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이제 구박받는 거죠. 신입사원일 때 늘 그래요. 사수들이 모르는 건 다 물어봐. 다 가르쳐줄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막상 본인 일이 바쁘니까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짜증부터 나는 거죠. 야, 너는 이런 것도 모르고. 근데 적어도 선택지를 들고 가는 거죠. 내가 찾아보니까 이거하고 이게 있던데 어떤 걸 쓰면 좋아요? 그러면 잠깐 있다. 이거 쓰면 돼. 그러고 자기 일 바로 하거든요. 이런 게 이제 물어보는 기술이 되는 거죠. 제가 배운 게 그런 거예요. 항상 그 답안지를 2개를 들고 가는 거죠. 이거 해요, 이거 해요, 이렇게요. 마찬가지죠. 40 쓸까요, 50 쓸까요? 그러면 팀장님이 얘가 축척은 아는구나. 근데 뭘 쓴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50 써, 내지는 40 써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축척 계산이 이상해요. 그러면 얘는 뭐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축척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건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되는구나.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여러분들이 인정받으려면 이렇게 답안지 2개 들고 가세요. 그러면 신입사원 때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40이든 50이든 편한 대로 쓰시면 됩니다. 저는 1대 50 쓰겠습니다. 자, 축척에는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척도라고 합니다. 척도에는요, 배척이 있고, 현척이 있고, 축척이 있습니다. 척도는, 지금 계산한 도면에 크고 작음을 표시하는 거죠. 이게 이제 척도입니다. 근데 척도는 앞에가 종이고 뒤에가 실물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예를 들어서 1대 50이에요. 5대 1입니다. 그럼 앞에 있는 숫자가 뭐예요? 종이의 숫자입니다. 뒤에 있는 숫자가 무슨 숫자예요? 실물의 숫자입니다. 이해되셨죠? 종이 대 실물의 비율. 이거 비율이에요. 이걸 척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앞에 붙은 숫자는 종이의 크기고 뒤에 붙은 숫자는 실물입니다. 배척은 종이에 실물을 크게 그린 것. 현척은 종이와 실물을 같게 그린 것. 축척은 종이에 실물을 작게 그린 것. 이해되셨나요? 배척입니다. 배수죠. 크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4대 1 이렇게요. 자, 종이의 4mm가 실물의 1mm입니다. 그대로 읽은 거예요. 그죠? 종이가 4잖아요. 종이의 4mm가 실물의 1mm입니다. 어떻게 됐나요? 실물보다 더 크게 그려진 거 맞나요? 네. 얘는 1대 1입니다. 이렇게 현척이죠. 이거 현척이라고 합니다. 종이의 1mm가 실물의 1mm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돼요? 실물을 갖다가 도면 위에 얹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나오는 거죠. 이게 현척. 축척은 이런 거죠. 1대 40, 50 이렇게요.
그러니까 종이에 1mm 그렸어요. 종이에 1mm 그렸는데 실제로는 얼마예요? 50mm요. 50mm가 종이에 1mm로 표현되네요. 어떤가요? 작게 표시된 거 맞나요? 네. 이렇게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쉬워요. 종이 대 실물 이렇게 외워버리시면 가장 외우기 쉽습니다. 종이 대 실물,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건 축척이에요. 그래서 축척 계산해라 그래요. 원래 정석대로 그러면 척도를 계산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척도가 주로 축척이기 때문에 축척 계산하세요.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하나만 해보죠. A3, 지금 이거죠. A3 1대 50도면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CAD는 어떻게 할까요? 종이는 딱 크기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작게 그리면 돼요. 그죠? 그럼 CAD는요? CAD는요? 1대1로 그립니다. 실물을 1대1로 그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종이는 크기가 제한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물을 작게 그리는 거예요. CAD는요? 리밋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물을 1대1로 그립니다. 실물을 1대1로 그려요. 그럼 종이라든지 이런 여백들 있잖아요. 글씨 크기라든지 얘네들이 축척만큼 커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잘 보세요. 이건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렉탱글 골뱅이 420,297 옵셋 10mm 지금 보시는 게 A3예요. 다시 렉탱글 골뱅이 8000에 6500. 자, 얘가 레이어가 없네. 자, 얘가 실물이고 얘가 A3입니다. 그죠?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케일 얘를 몇 배 키우면 돼요? 지금 우리가 계산한 만큼 50배 이렇게요. 이동하기 맞게 들어갔나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그립니다. 그럼 출력하면요? 출력하면 50분의 1로 줄여서 출력하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다 벽돌을 그릴 거예요. 벽돌을. 벽돌의 크기가 200에 57이에요. 크기가. 50분의 1로 줄여서 어떻게 그리죠? 얼마에 얼마죠? 계산하실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얘는 계산이 되겠죠. 얘는 1대 50 찾아서 200, 57 이렇게 그리면 돼요. 얘는. 근데 CAD는요. 50분의 1로 줄여서 못 그리잖아요. 크기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계산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1대1로 그리는 겁니다. 1대1로 그리는 거예요. 실물은 우리가 그려야 될 물체는 무조건 다 1대1로 그립니다. 다 1대1로 그리고 대신에 주변 요소들.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중심선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실선인가요? 중심선인가요? 그냥 이건 실선이잖아요. 그죠? 확대를 쭉 합니다. 비로소 나오네요. 그죠? 자,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LT 스케일 명령어 기억나시죠? 자, LT 스케일 얼마로 주면 돼요? 지금 얘가 50배 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50. 맞춰지나요? 이렇게 거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과 반대로 축척을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명령을 적용해 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보세요. 자요.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치수를 넣어봤습니다. 선의 길이를 넣어봤는데 어떤가요? 엄청 작죠?
그죠? 엄청 작아요. 그죠? 자, 디멘전 스케일이 있습니다. 딤 스케일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바로 여기. 이게 딤 스케일입니다. 50배. 지금 축척이 50이니까 여기다 50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오케이. 그럼 커진 거 보이시나요? 얼마만큼? 축척만큼. 내가 계산한 축척만큼 다 키우는 겁니다. 나중에 출력할 때 이렇게 출력할 때 A3로 출력하죠. A3로 출력할 때 영역을 이렇게 지정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이 부분.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분의 1로 줄여서 출력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딱 맞게 출력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꼬아야 돼요. 캐드에서 설계하는 건 한번 꼬아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꼬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체를 1대1로 그리고 도면 요소들을 내가 계산한 축척만큼 키우고 그랬다가 출력할 때 다 50분의 1로 줄여서 출력하면 그걸로 끝나게 됩니다. 이게 축척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축척을 계산해 보자고요. 10,000 곱하기 2배 나누기 420. 47 나왔네요. 47이 하나. 그 다음 8,000 곱하기 2 나누기 297. 53 나왔네요. 그러면 얘는 축척을 1대 50을 쓰던가 아니면 1대 60을 쓰던가 이건 여러분들 편의대로 하시면 되겠고 자 15,000 곱하기 2 나누기 420 71 나왔네요. 자 그 다음 12,000 곱하기 2 나누기 297 40 나왔네요. 그러니까 1대 70 맞나요? 여기서 하나 더 1대 70은 없습니다. 이해되셨나요? 1대 70이라는 축척은 없습니다. 없는 것도 있어요. 자, 제가 적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1, 2, 10, 100, 아이고, 2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자,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그죠? 1, 2, 3, 4, 5, 6만 쓴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얘요, 얘. 이 스케일자에 뭐가 있나요? 1, 2, 3, 4, 5, 6까지밖에 없죠. 만약에 7, 8이 있었다면 얘가 사각형이 됐을 거예요. 그죠? 90까지 썼으면 얘는 오각형이 됐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스케일자에 나와 있는 얘만 쓴다는 뜻이에요. 얘만 쓰는 겁니다. 그런데 60에서 100까지가 너무 차이가 크죠. 그래서 잘 쓰지는 않지만 이렇게요. 80도 쓰고 90도 씁니다. 이해되셨나요? 잘 안 쓰는데 지금처럼 1대 70이에요. 60은 못 쓰잖아요. 100으로 쓰기에는 공간이 너무 남아요. 이럴 때 1대 80을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잘 안 쓰지만 1대 120이라든지 1대 150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 250도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영역이 1대 30, 40에서부터 1대 한 500까지 써요.
요 정도. 우리 영역이 한 요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영역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정리해 보시죠. 굉장히 특이한 축척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가 1대 루트 2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1하고 2 사이에 루트 2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루트 2라는 축척을 씁니다. 되게 특이한 축척이죠. 루트 2가 1대1, 루트 2가 1.414인가 그래요. 근데 저 루트 2를 사용합니다. 저 루트 2를 써요. 이해되셨나요? 축척 루트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간혹 나와요. 우리가 사용하는 혹은 사용하지 않는 축척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물어볼 때 저 루트 2가 은근슬쩍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 루트 2가 공식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런 게 어디 있어? 있어요. 있습니다. 루트 2라는 축척이 있습니다. 그 다음 줌. 이제 줌이라는 명령을 쓸 건데요. 사실 휠을 이렇게 돌리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해봅시다. 줌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뜨고요. 내가 보고자 하는 데를 클릭해 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줌, 클릭. 그러면 화면에 딱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줌, 그 다음에 여기 센터, 중심점이죠. 중심, 줌, 센터. 그럼 센터 포인트와 그 다음에 전체 높이를 이렇게 지정해주면 해당 높이만큼 커집니다. 다시 볼까요? 줌, 센터. 중심점의 위치 지정하고 높이를 지정해주면 해당 높이까지 이렇게 커져요. 자, 해보시죠. 줌, 다이나믹, 동적인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여기 클릭하시면, 한번 클릭하면 크기가 이렇게 조절이 돼요. 다시 한번 클릭하면 위치가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데를 만들어 놓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다이나믹, 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줌, 익스텐트, 화면 확대입니다. 딱 도면 내역만 이렇게 확대하는 거죠.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줌 익스텐트, 화면 확대하기. 줌, 그 다음에 프리비어스는 조금 전에 봤던 환경으로 되돌아가라 라는 뜻이고요. 이제부터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스케일하고 윈도우입니다. 자, 여기 리얼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엔터를 그대로 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를 위아래로 이렇게 드래그 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축소 확대를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줌 익스텐드 한 다음에 줌 리얼타임 해서 이렇게 축척을 조절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숫자를 쓸 수 있습니다. 2배. 2배 커진 거 보이시나요? 줌, 4배. 줌, 2배. 줌, 1대1. 4배. 다시 1대1. 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번엔 줌에 여기다가 X를 붙일 수 있습니다. 2X라고. 2배 커져라. 줌, 2X. 이렇게요.
줌 1 나누기 2x 이런 식으로요. 줌 1 나누기 4x 이렇게요. 줌 1 나누기 2x 뒤에 x를 붙일 수 있습니다. 줌 2x 줌 2x 이렇게요. 차이가 뭐냐면은 줌명령어에서 숫자만 쓸 때가 있고 숫자에 x를 붙일 수가 있는데 얘는 기준이 리밋입니다. 다시 말해서 리밋을 기준으로 2배 확대해라, 3배 확대해라, 1대1로 가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리밋 봤었죠? A3 기준으로, 그러니까 리밋이 A3로 잡혀 있었죠? 그러니까 A3 기준으로 1대1이 되어라, 1대2가 되어라, 1대3이 되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뒤에 X가 붙으면 얘는 기준이 뭐냐면 스크린입니다. 즉 화면 기준이 됩니다. 화면 크기를 기준으로 라는 뜻이 됩니다. 화면 크기를 기준으로 2배 커져라, 3배 커져라, 반대로 2분의 1로 줄어들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뒤에 숫자를 쓰고 x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나타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먼저 라인으로 이렇게 길게 그립니다. 중심선을 먼저 그리시는데 여기부터 그리시면 조금 편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려지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중심선 라인 타입 스케일. 네. 자, 그 다음 여기에 원이 그려져야죠. 서클 반지름 7mm, 옵셋 7mm, 트림.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옵셋 4mm. 아니다. 요건 나중에 트림 하도록 하죠. 그 다음 요렇게 20mm, 옵셋 20mm. 자, 옵셋 7mm. 자, 여기네요. 자, 다시 옵셋 7mm. 자, 매치 프로퍼틱스 요렇게 되겠군요. 서클 반지름 7mm. 자, 트림. 자, 이런 모습이 되겠고요. 여기는 지워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77mm, 옵셋 77mm. 여기네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반지름 10이라는 거죠. 이렇게요. 자, 선 정리를 조금만 해보자고요. 옵셋 5mm. 자, 트림. 다시 한번 트림. 자, 여기네요. 얘는 밑으로는 자를 수 있겠군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선이 32mm 갑니다. 옵셋 32mm. 자, 트림. 자, 다시 한번 트림. 다시 한번 트림. 이렇게요. 이런 모습으로 간 거죠. 자, 이 중심선에서 15mm, 옵셋 15mm 선 연장하고요. 이렇게 연장이 되네요. 다시 한번 이 중심, 아니 여기에서부터 61mm, 옵셋 61mm 이만큼이네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 여기군요. 자, 여기서 정리합니다. 옵셋 5mm, 트림. 자, 이렇게요. 물론 이렇게 선 트림으로 자르고 연장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중심선만 잘 맞추셔도 됩니다. 서클 반지름 12mm 옵셋.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35mm 옵셋 35mm 여기네요. 옵셋 5mm 트림. 이런 모습이네요. 서클 반지름 10mm 옵셋 5mm 트림. 자, 이렇게요. 중심선들의 위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 2원에 접하고 2원에 접하면서 반지름 50인 원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50 트림 2원과 여기 원 두 개가 기준이 돼서 이렇게 자르면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잘리면 됩니다. 여기는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탄젠트에서 탄젠트 이렇게요. 그러면 선과 원이 기준이 돼서 자, 그 다음 서클 여기 반지름 20인 원 여기도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트림. 자, 그 다음 2선에서부터 10mm 근데 반지름 5니까 여기서부터 5mm 올라가면 됩니다. 5mm. 자, 선 연장해 놓고 보면 여기입니다. 서클 그 다음 반지름 5mm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지워도 좋겠고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올록볼록하죠?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자, 트림으로 자르는 겁니다. 트림 이렇게요. 다시 한번 트림 이렇게요. 네, 모습 다 완성됐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